네, 한일중 정상회의 잠시 뒤에 이제 3국의 공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한미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3국의 특별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정세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갔다 북한으로 돌아갔고 폼페이오는 지금 북한으로 들어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또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먼저 오늘 이 한일중 정상회의 2년 반 만에 열리는데 이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한중일 이제 3국이 상당히 기능적인 협력, 특히 중국에서 총리가 왔듯이 경제 협력이 위주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면 서로 간의 이득인데 2년 반 동안 정상회담 자체를 못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그러니까 중일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우리도 일본하고 상당히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에 그게 부적절했고, 또 그 뒤에 일본이 소녀상 이전 문제로 또 갑행세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정상회담이 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2년 반 만에 이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 가시는 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대통령이 한 번도 일본을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년 5개월 만에 한국의 국가 수반이 일본을 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지금 처음인 거죠. 처음이죠. 네, 처음이라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로 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의 지금 정세가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시켜서 정말 남북 관계 정상화하고 그 호혜적인 협력을 진흥시키면서 통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 한국의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이웃 두 나라, 두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 교수님,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미 회담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더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지금 한일중 어떤 회의가 있을까요? 회의가요? 지금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대화죠.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불신. 그렇죠. 모든 이 삼국 관계에 불신 다 포함되겠죠. 예. 그다음 이제 대화 중에서 가장 확실하면서 해결 능력을 더욱더 키워주는 것이 정상회담 또는 회의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삼국 정상회담 회의, 이것은 방금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은 이 지금까지 불신이 해가지고 순회 이런 셔틀 정상회의를 못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심지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본 땅에서 삼국 정상회의 이 개최하는 건 뭡니까? 한 6년 5개월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까우면서 먼 이런 인상을 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나름대로 삼국 정상회의가 각 지역을 돌면서 소위 할 수 있는 이런 셔틀 외교라죠. 이것을 항상 재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점이 됐다 보여지고, 더구나 이제 지금 이제 이 북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중일, 한일중의 정상 간의 지적 협조를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협조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심도 있게 이 삼국 정상이 논의하면서 여기서 뭔가 특별 성명이라든지 합의서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것이 도출된다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서 시동을 걸 뿐만 아니고 추동,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쨌든 성명에 담길 내용도 중요하지만 불신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즈니스 서밋이 12시부터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이게 경제적 성격이 강합니다만은 오늘 성명에서 사실 주목되는 거는 판문점 지지 성명을 어떤 수위로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남북 간의 역사적인 지금 합의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변 두 강대국이 이것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이끌어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주도론, 운전자론, 이게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는 게 판문점 선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지지 특별 성명,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해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5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는 뭐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납치자 문제도 있지만 네. 그 다음에 CBID를 강조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러니까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특별 성명 말고 네네. 일반적인 삼국 성명으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성명이죠. 여기에 CBID를 반드시 북한에 요구해야 된다. 또 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늦춰서는 안 된다. 예. 뭐 이런 조항들을 넣고 싶어 하는 거죠. 납치자 문제 해결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 넣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정부도 CBID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에 이미 완전한 비핵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예. 명시가 돼 있죠. 판문점 선언을 예. 지지하면 거의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미국은 지금 뭐 CBID를 넘어서 PVID라 그래가지고 퍼머넌트 영원한 영구적인 비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중일이 북한에 대해서 또 압박을 넣는 게 과연 긍정적이냐? 이게 별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좀 망설이고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뭐 북미 간에 정상회담으로 놔두자.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 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오늘 좀 예.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이 성명서에 넣고 싶은 문구가 삼국이 조금씩 아주 세부적으로 다를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이 나올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양무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수위까지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야말로 이 판문점 선언 이미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지지니까 지지에 더욱더 추가할 건 별로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단지 앉아 그 이전에 실무자 수준에서 또는 뭡니까 각국 정상들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홍 박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 CBID를 묶어 넣자. 한국은 굳이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들어있는데 그것을 넣을 필요냐 이런 논쟁은 벌써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지지 성명이라는 것은 예.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지지 또 그리고 앞으로 지지 성명을 토대해 가지고 상국이 좀 더 협력해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이 내용 문구가 들어가야지 거기에 뭐 북한을 압박하는 형식의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지 예. 않을 거다. 오히려 지지를 통해 가지고 일본도 이런 예.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지고 차후에 예. 북일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판문점을 뛰어넘는 그런 선언을 하려는 그런 의지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상회의가 흘러가는 뭐 시간상 흐름을 보면 대부분 이제 11시 20분에 정도에 정상회 발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문건에 대해서 지지 성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지금 문안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이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CBID 실릴 가능성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CBID는 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그 지지 공동 선언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발표할 때 중국은 뭐 사실 당연히 자기네 네. 이해관계에 상당히 부합하니까 지지 성명했고 일본 아베 총리도 굉장히 그전에는 볼멘 목소리를 내다가 판문점 성명을 뭐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가 다 지지하니까 일본도 지지한다라는 쪽으로 긍정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여기서 그 지지에는 공동 성명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5가지 요구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또 뭐 생화학 무기 폐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IAEA 사찰단 복귀 사실 다 좋은 거죠. 우리도 다 좋은 건데 요는 그렇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과연 이게 북미 간에 지금 비핵화하는 합의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모든 걸 다 요구할 때 오히려 깨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에서 우리가 그러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한일 정상 간의 생각은 같다. 예.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 좀 현명한 요구를 하면 아베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예. 더 말씀드리면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에 떠나시기 전에 일본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 위안부가 아니죠.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다시 얘기했다. 예,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예. 아베 총리하고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잠시- 아베 예. 총리도 예. 상당히 제가 잠시 홍윤희 정도 박사님 들어보도록 얘기하시는 하겠습니다. 동안 예. 자,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진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냈다. 예. 자, 지금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죠. 한진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요. 경찰에서 소환할 예정인데 소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예. 않았다. 이렇게 예, 경찰에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보통 수사 단계가 출국 금지 이후에 소환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출국 금지 시청을 했고 이제 소환 날짜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지금 경찰 측에서 밝힌 내용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뭐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홍윤희 박사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 아베 총리가 제일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미리 해소를 시켜주고 가시는 거예요. 예. 납치자 문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먼저 얘기를 했더니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납치자 문제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일본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죠. 우리가 예. 그 문제를 좀 제기해달라 하셨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대북 압박을 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또 북일 간의 정상회담 하려고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중재한다는 입장에서 이 아베 총리가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 전가를 네. 해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나도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감사해야 되는 입장이다.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는 사실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본도 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고요. 미국도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억류인들 석방하는 이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폼페이오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북미 회담의 세부적인 일정들을 마지막 조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북한 억류자 문제 이거를 이제 송환을 언제 할지 이런 것들도 최종 이제 조율하러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한중일, 한일중 정세에도 예. 좀 약간은 이제 그 보완이랄까요? 첨언을 좀 하자면은 예. 지금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지라는 특별 성명 나온다. 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아베 총리가 무슨 거기다 그 맹책을 시바야들을 넣자 또는 뭐 인권을 넣자. 네. 또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면 중국 또한 리커창 총리도 그러면 지금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3자, 4자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3자 빼자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렇게 그 모든 그 이 주변 저도 당사 국가들이 자기 이해관계 다 넣자 하면은 그것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성명이 아니고 그건 비판 성명이 돼 버리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 예. 그래서 오히려 판문점 선언 이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이러한 이 한반도 이런 뭘까 평화의 문을 열었다. 여기에 대해 지지하고 앞으로 이것이 더욱 더 발전되기 위해서 삼국은 적극적인 협력하겠다.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예. 그다음 이제 폼페이오 지금은 이제 신임 국무장관이 이제 국무장관이죠. 이 예. 방북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현재 의제를 조율하고요. 그렇죠. 어제보다도 현재 어디서 했지? 한국계 예. 그 미국이 3명 억류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류자를 동행해 가지고 석방 동행 예. 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또 보여지고 폼페이오가 돌아갈 때 그렇죠. 같이 데리고 예, 가는 저는 그럴 그림을 가능성이 좀 연출할 있다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과거의 경제 예. 산업비지 봤을 때. 예. 두 번째로 회담 날짜와 장소는 저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죠. 예. 이 회담 날짜 예. 장소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발표하느냐 네. 이런 날짜 발표 날짜 있잖아요. 예. 정상회담 날짜는 정해졌고 발표 날짜 어떻게 하냐 이에 대해서 좀 할 거고 마지막으로 네네. 포괄적인 어제도 저는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포괄적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어제 예.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를 최소화하고 싶을 것이고 예.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국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뭐 인권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인 어제는 아니더라도 부수적인 어제로서 어제를 좀 넓히려는 예.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마지막 미세한 부분 조정 이렇게 보여주고 큰 틀에서 폼페이오가 간 것은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회담에 대해서는 종지부 예. 마침표를 찍는 날이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방북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내일쯤 안에는 회담 장소나 뭐 시기, 정확한 시기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이제 예. 보여지는데요. 일단 제일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지금 북미 간에 이제 그 물밑에서 그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자꾸 새로운 거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생화학무기 뭐 생화학무기도 폐기해라. 허들을 높인다 이런 표현이 그 핵무기뿐이 아니라 모든 무기를 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인권 문제까지도 슬슬 얘기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저 시진핑 만나러 다롄에 갔잖아요. 예. 가가지고선 이제 이거 북미 간에 뭔가 이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갔다가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폼페이오가 벌써 평양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그 가있죠. 얘기는 뭐냐면 폼페이오가 트위터에 남긴 글인데 폼페이오도 트위터를 좋아하나 봐요. 남긴 거 그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네네. 폼페이오가 김정은의 초청으로 지금 평양에 들어가고 있다. 김정은의 김정은의 들어가고 초청으로 있다. 왔다. 이게 중요하다고 예. 좀 봐요. 이미 다 일정이 조율된 그러니까 거였군요.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게 미국에 투정 부리려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예. 북미 간에 거의 타협이 다 돼가지고 시진핑한테 이 타협이 됐다는 걸 알려주러 간 차원이고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걸 다지기 위해서 간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고요. 지금 이걸 보면 예. 그 다음에 그 인질 3명을 풀어준다라고 하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국무장관이나 트럼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양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같이 귀국 갈 때는 같이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네.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건 좀 이례적인 얘기인데요. 그 비행기에 폼페이오랑 같이 탑승한 국무부 고위관료 얘기라고 하면서 네. 아직 북미 간의 회담 장소와 일자는 결정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결정이 완전히 됐다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폼페이오가 와서 날짜를 잡고 장소를 확정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허세를 부린 게 아닌가. 저는 날짜 정도는 정해놨지만 장소는 결정 안 됐는데 장소. 근데 장소를 지금 이제 폼페이오를 보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제도 확정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는 장소하고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의미에서는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아직 장소는 확정 안 됐는데 조금 띄웠을 확률이 높다. 그랬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좀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북중 봅니다. 정상회담은 또 중요한 얘기니까 잠시 뒤에 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북미 정상회담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양이냐, 판문점이냐, 아니면 뭐 다른 국가냐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여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언행을 보면은 이 회담 장소를 가지고 가장 절기다는 표현은 좀 뭐 적절하지 않은 건 모르겠지만 그 국제사회 관심을 많이 이끄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뭐 5군데 이야기했다가 3군데, 2군데 또 다시 3군데로 또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은 아마 이 판문점, 평양 그리고 싱가포르 이 3가지, 3곳 이것이 유력한데 제가 보기에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한다. 물론 객관적 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가능할지 몰라도 북미 정상회 결과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결과, 확신이 조금 떨어졌을 때 아마 싱가포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확신이 떨어질 때. 그다음 주에 반대로 확신이 확실했을 때 이 반드시 비핵화뿐만 아니고 미국이 요구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는 적진인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장소를 보면은 네. 북미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양보를 했느냐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평양이냐 싱가포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런 것이고 판문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 좀 공을 들이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여기에서 뭐 이 초창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 한반도 판문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이 이걸 하다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보고 판문점도 좋겠다 이렇게 갔다 또 최근에도 또 약간 판문점은 너무 이 한국 입장이라 보면 자기들의 북미 정상에서 좀 희석화되는 좀 이런 부분에서 우려해가지고 이것을 좀 약간 제외하는 이런 지금 이제 분위기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평양이 아니겠느냐 평양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망을 합니다.
네, 네.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 이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면은 이제 성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예. 시작이 되면 이 예. 발표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바로 이제 라이브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예, 예. 오후에는 이제 뭐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쭉쭉 예정이 돼 있고 오늘 이제 당일 행사가 끝나는데요. 어제 가장 주목됐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어제 오전부터 이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했다 이 설이 나왔는데 누굴까? 김정은 위원장 설이 오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맞았습니다. 예. 네. 제가 어저께 아침 7시 아침 새벽에 방송에 나갔는데 딱 감이 김정은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김여정이나 김영남이면 그렇게 삼엄한 경계를 했을까? 예. 굳이 특사라면 특사를 그렇게 경호는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아주 삼엄한 경계라고 공항을 차단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김정은이 안 갔지. 예. 남북 정상회담도 직접 김정은이 물론 왕이 부장한테 얘기는 해줬지만 직접 설명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앞에 충분히 상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30대 중반의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활력 있다. 푸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활기 넘친다. 그동안에는 이 미국이 워낙 대화를 안 하니까 그동안에 그냥 최대한도로 핵 능력을 개발하고 미사일 능력 개발해서 그 이래도 나를 무시하냐 정도까지 개발해 놓고 이제부터는 그냥 활기차게 뛰어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상당히 활력 있는 외교를 펼칠 듯한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이건 무슨 은둔의 지도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 굉장히 러시아도 가고 일본은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베 총리하고도 만나고 굉장히 활력 있게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국제적인 정상 국가다. 그렇죠. 이런 대외적인 행보를 벌인다는 말씀이죠. 단지 이번에는 예. 정식 정상회담이 아니니까 리설주 대신에 여동생인 김여정을 이제 같이 갔는데 이게 지금 폼페이오를 오라고 이미 해놓고 다렌을 갔기 때문에 네.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다. 빨리 갔다 와야 이렇게 예. 보이고요. 지금 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우리가 예측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나름대로 김정은은 또 자기의 협상력도 강화하고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단지 북미 정상회담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챙길 테고 중국한테도 이렇게 내가 핵을 포기하고 하니까 중국도 사실상 제재를 지금부터 해제해주고 끝난 다음엔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SOS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지 않고 싶어서 중국의 SOS를 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를 자기가 주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중국도 맞습니다. 예. 지금 차이나 패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이런 방법 굉장히 반가울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예. 왜냐하면 지난 3월 25일 이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40여일만 만난 것이죠.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이번에 만남이 있어가지고 배경을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다롄이라는 그런 일종의 이 군항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에 예. 대한 일종의 시험 출정식이죠. 그렇죠. 출항식. 이제 진수식이 있었죠. 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거는 뭐냐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측면이겠죠. 북미 정상회담 잘 하시오. 뒤에는 우리가 있다.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순망치안 이거 뭔가 이것도 지금 이제 그건 오래간만에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것은 핵심적인 뭔가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 예.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운명 공동체를 보면 어찌 보면은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자신의 사상으로 내놓은 중에서 신형 국제관계론이 있어요. 신형 국제관계를 보면 이것은 뭡니까? 동맹에 대해서는 네네. 일반 국가를 생각하지 동맹을 싫어하는 거구나. 그런데 동맹보다 더 위에 있는 혈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 상당 부분 뭡니까? 양국 간의 수시를 만난 또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항상 이렇게 정상회담 만날 때는 네. 서로가 전략적 목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예. 판문점 선언에 있어 가지고 다 잘 됐지만도 이 3조 3항에 보면은 종전선언과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있어 가지고 3자 4자 이런 데서 혹시나 자신이 빠질까 좀 뭐랄까 우려 또는 사자 이렇게 그렇죠. 되죠. 기본의 상할 중에 있습니까? 여기 돼 가지고 지난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가지고 한번 확인했죠. 예. 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확인했죠. 예. 그래서 결국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도 3자 4자 있지만도 그 중에서도 사자 우선론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던 일종의 뭡니까? 길을 터주는 맹물을 준 것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얻었다 볼 수 있겠죠. 또 예. 북한 입장에서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경제에 있어가지고 제재, 해제와 동시에 또 뭔가 경제적인 지원, 협력하려면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겠죠. 예, 예. 그러면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서로 윈윈이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